인도네시아와의 F-15EX 파트너십이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니라는 이 한 문장은 무려 20조 원 규모의 거대 계약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보잉과의 140억 달러 규모 계약이 날아간 진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밟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인도네시아의 복지 정책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국고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단순히 돈 문제였다면 할부나 리스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렸고 저는 이 충격적인 거래 파기 뒤에 숨겨진 세 가지 결정적인 배신을 찾아냈습니다. 첫 시작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 강력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가 부여받은 관세율은 32%였는데 이는 베트남의 46%보다는 낮지만 말레이시아의 24%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원가 100만 원짜리 운동화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132만 원이 되어버리자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순식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관세가 0%인 멕시코산 운동화는 그대로 100만 원에 팔리며 인도네시아의 수출기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80억 달러에 달하던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액은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전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경제는 일자리 소멸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가혹하게 관세를 매긴 진짜 속내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관세 세탁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산 제품에 평균 145%의 관세가 붙자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원산지를 조작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내 포장만 바꾸는 식으로 113%포인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아껴온 것입니다. 2024년부터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등 수많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증거가 적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자신이 공들여 만든 중국 경제 포위망에 구멍이 뚫린 중대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이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이 자원을 무기화하여 미국에 맞서려 했습니다. 2020년부터 니켈 원석 수출을 전격 금지하며 자국 내 공장 건설을 강요하는 자원, 민족주의 전략을 펼치자 트럼프는 격분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를 명백한 시장 조작이자 WTO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소송과 보복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인도네시아산 니켈 가공품의 추가 관세를 때리고 전체 관세율을 34%까지 올리며 자원 무기화 전략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니켈 무기화 전략은 톤당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수직 낙하하며 처참한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GDP의 약 15%를 수출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에게 미국 시장이 막힌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5년 7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백기를 들고 관세를 낮추기 위한 필사적인 제안을 던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 대규모 구매와 니켈 수출 제한 완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관세율을 34%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품 140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하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금액은 사실상 관세를 깎아달라는 의미에서 바치는 현대판 조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50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24대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력을 강화할 상징적인 무기였습니다. 여기에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포함한 여객기 90억 달러어치가 추가되면서 보잉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초대형 주문이 성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거래는 안보동맹의 가치보다는 위기에 빠진 보잉을 구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상업적 목적이 컸습니다. 당시 보잉은 품질 문제와 파업, 주가 폭락 등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기에 20조 원의 주문은 구출 작전과 같았습니다. 전투기는 더 이상 국가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안보 자산이 아니라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가의 상품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인도네시아에 팔기로 한 전투기 물량보다 미 공군의 물량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에서 미 공군용 F-15EX 도입 물량은 기존 104대에서 15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는 확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잉의 연간 생산 능력이 최대 24대에 불과하여 미 공군 물량만 채우는데도 6, 7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기존 수출 물량까지 겹치면서 보잉의 생산 라인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린 인도네시아의 인도 시기는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계약 조건, 재협상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산 J-10C 전투기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합니다. 약 90억 달러를 들여 중국 전투기 42대를 사겠다는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국에게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외교에서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모든 협력 관계를 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현대 전쟁이 단순히 기체 성능이 아닌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F-15EX가 사용하는 핵심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중국제 전투기와 섞이며 정보가 오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F-15EX는 미국의 첩보 위성, 조기 경보기, 그리고 이지스 함정과 실시간으로 모든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초단위로 오가는 미사일 추적 정보와 회피 전술이 담긴 데이터 링크는 미군 안보의 심장이자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중국의 J-10C는 당연히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자적인 중국식 링크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군 내부에서 두 시스템을 동시에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특성이나 전술 운용 방식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직접적인 스파이 활동이 없더라도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 무기의 취약점이나 성능 한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미국이 보여준 단호한 태도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미국은 터키를 차세대 전투기인 F-35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며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깨졌음을 선언했습니다. 터키가 F-35 개발에 이미 투자한 수십억 달러마저 공중에 묶였던 이 전례는 트럼프의 레드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기를 사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J-10C를 선택하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자금 문제입니다. F-15EX 한 대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인 반면 J-10C는 그 절반도 안 되는 5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90억 달러라는 같은 예산으로 F-15EX는 30대도 채 못 사지만 중국제로는 42대 이상의 대규모 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기 문제입니다. 보잉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라 미 공군 물량조차 대기줄이 길어 인도네시아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즉각적인 인도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력 공백을 우려하던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에 20조 원 규모의 조공을 바쳤다는 비판 여론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들끓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말만 듣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주권 국가로서의 선언을 J-10C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양다리 외교 전략은 워싱턴 정가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미 의회 강경파들은 즉각 분노했습니다. 미국 무기와 중국 무기를 동시에 갖겠다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미쳤냐는 반응이 터져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깎아준 것이 결코 중국 무기를 사라고 준 기회가 아니었다고 격노하며 인도네시아의 배신감 섞인 양다리 태도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말 미국 국무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EX 전투기의 수출 허가 검토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2026년 2월 3일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석한 보잉 부사장은 인도네시아와의 F-15EX 파트너십이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 방산 거래는 미국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 공중분해되었으며 돈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원칙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인구 규모와 아세안 내 위상, 그리고 전략 자원인 니켈을 믿고 줄타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중립적인 비동맹 노선이 유효했을지 모르나 지금처럼 미중이 정면 충돌하는 신냉전 시대에는 중립이라는 안전한 선택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냉혹한 이분법적 논리를 통해 중국의 뒷문을 열어주는 나라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F-15EX 도입이 완전히 무산된 인도네시아는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라팔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한국의 KF-21 보라매로 급히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조건이 덜 까다로운 프랑스 라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 파트너였던 한국과의 KF-21 협력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과거의 상처는 한국과의 신뢰 회복에 여전한 걸림돌이며 인도네시아의 자금 세탁 의혹 또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근본적인 경제 체력으로 고율의 관세 장벽과 낮은 니켈 가격, 그리고 떠나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로 인해 국가 경제는 빈사 상태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방문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미국의 태도는 인도네시아가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기 거래의 실패가 아니라 미중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한 국가의 오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가혹하고 냉정한 현실에 수없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위험한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국가의 미래와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프고 실질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것일까요? 국제 정세의 냉정한 단면을 보여준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보통의 경제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으며 저는 조만간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며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중 갈등의 거센 파도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지혜가 무엇일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